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그 주말을 이용해서 집합건물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생로병사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유용한 시간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집합 건물에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시행사가 이 PF 자금을 지금 당겨와서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양도 하고 그리고 또 운영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죠. 판매 시설이 있는 곳들이 특히 그렇고 그리고 생활형 숙박 시설에서도 그렇죠. 좀 이런 과정에 그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시행사 운영사 분들이 이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 경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그 부분을 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단지 재무제표뿐만 아니고 분계장이라든지 일주일 단위로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게 투자자 또는 소유자분들에게 설득의 작업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먹튀를 하는 경우죠. 그렇다 보니까 회생 신청을 한다든지 파산까지 가는 이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처음에 건물이 이렇게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절차적으로 죠 그게 뭐죠? 탄생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드는 거 우리 인간에서도 나이가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시점에 맞추어서 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합 건물의 기한은 계속 이렇게 도래하고 있는 거 뭐 10 년이면 10 년, 15 년이면 15년 동안 보통 한 15년 정도 본다면 그때부터 노후화가 좀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까지는 건물 보존 관리만 충실히 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양사, 운영사 어 뭐 이런 분들이 이게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많이 발생했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병이 났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걸 빨리 좀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보면은 어 기업 회생 신청 같은 경우가 좀 하시는데 보통 기업 거기에 있는 시행사, 운영사 이런 분들이 기업 회생 신청이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또 빠져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PF 자금을 당겼던 신탁원보에 보시면 채권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은행권이나 뭐 농협이나 뭐 새마을공구나 이런 채권단들은 워크아웃을 원하지 여러분들 기업 회생 신청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워크아웃과 기업 회생 신청은 좀 이게 별개거든요. 워크아웃은 그냥 채권단 내에서 은행에 있는 단체들이 그러니까 인제 채권단이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채무자인 시행사 운영사들한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예 정작 여러분들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분들한테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일수록 여러분들이 채권 주심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 가지고 뭐 기업 회생 신청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나 또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있죠. 좀 빨리 그걸 털어버려야 될 겁니다. 빨리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만들어서 건물이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병이 들어 가지고 어떤 암적인 존재라든지 아니면 큰 뭐 어떤 다른 병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빨리 치유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둬 버리면 시간 지나서 그냥 바로 이렇게 그 건물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 건물도 마찬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깐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수술을 하든 뭐든 이렇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빨리 수술 작업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건물의 시운영사 부분에서 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별도로 반드 채권 주시면 별도로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빨리 받아낼 거 못 받아내면 파산할 걸 파산하고 다시 관리단 반듯하게 세워 가지고 거기에 있는 채권단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건물 보존 관리에 좀 치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일단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뚱아리가 일단 좀 받쳐줘야 건강해야 뭘 우리가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죠. 아니 건강이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그 기본은 체력이듯이 우리가 건강이듯이 여러분들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 청소할 거 빨리 청산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들어 있는 것을 싹싹싹 치워 버리고 다시 건물을 또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는 겁니다. 좀 고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늘 그 연락 오시는 부분이 전국 각지에서 매각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회사가 너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정 PF 자금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업 내에서 투자 받아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뭐 투자자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오픈해서 다 보여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기업 회생이라든지 아니면 파산을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있어요. 뭐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경제 상황이 침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할 때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기업을 매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업체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그걸 뭐 인수하는 뭐 채권자 뭐 인수하는 곳이 뭐 기업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체라고 할게요. 그 기업체에서 그 인수하는 부분이 부채까지도 본인들이 안고 본인들이 어떻게 경영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어 자기들 나름대로 기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체 내에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부분은 기업체 내에서 그랬는데 그것이 마치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은 또 별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뭐 판매 시설 같은 경우가 특히 좀 많이 일어나던데요. 그 한 50% 40-50% 아직 40% 정도가 그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인제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실행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 40% 물건을 매각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각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소유자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의논해서 같이 매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있죠. 시행사 운영사분들은 그런 부분에 모든 걸 알려드리고 나름대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기업 회생 이게 이 소유자분들이나 이분들이 인자 뭐 시행사나 운영사한테 일단 뭐 맡겨 놨는데 수익금이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확정 수익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채권 주심을 했는데 그 채권 주심을 막기 위해서 그냥 기업 회생 신청으로 당분간에 막은 다음에 그걸 그런 다음에 그냥 취소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있죠. 워크아웃 방향으로 또 끌고 가 가지고 매각 상태까지 갈 때 그 건물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모든 걸 청산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소유자분들한테 좀 두려움을 조작해 가지고 아주 낮은 가격에 매각을 같이 한꺼번에 본인들 그 40% 하고 60%는 그냥 그 소유자분은 분양가 높은 분양가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떨궈 가지고 팔아 버리려고 하는 그럼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좀 만들려고는 또 하거든요. 서로 인제 40%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발 있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전국 각지에 계신 분들 이 소유자, 입점주 특히 제가 그 정부
에서 좀 저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대통령께서 인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 가지고 집합 건물에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정말 사기치고 도둑놈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기업체에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 소유주 분들이 또 투자자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보면 기업 회생 절차나 파상 절차가 사실은 채무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 거는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은 기본은 이게 채무자들이 채무자들이 어떤 마인드 자체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막 떠벌기면서 처음에는 잘 된다고 이래 가지고 자기 거는 다 챙겨 가지고 어떤 창고 안에다가 돈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 놨고 돈을 쌓아 놨고 이불로 파산시키고 회생시키고 그 회생 절차 거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파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유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 그 건물에 집합 건물에서 병이 들었었다라고 한다면 빨리 치료를 하는 거. 수술을 하고 이렇게 떼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 질질 끌면서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냥 뭐 저쪽에서 그 뭐 알아서 뭐 돈을 준다니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해가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나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 구조 모든 매출 하루하루 단위 매출을 갖다가 공개하든가 공개하는 적 없었을 거예요. 과거를 보면 알거든요. 처음부터 할 때 그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음? 그리고 여러분들 좀 뭘 이게 잘못된 걸 이야기했을 때는 뭐 소송하고 뭐 민사 형사 소송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반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 여러분들이 다 보시라고요. 보셔 가지고 '아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유주 여러분들 관리단이라는 것은 소유자분들의 단체잖아요. 그럼 관리단 빨리 여러분들이 소유자분들이 각성하셔 가지고 빨리 있죠. 이런 부분을 청산을 빨리 시키도록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관리단 조직 구성해서 나가게 하고 어쨌든 여러분 관리단 조직 구성되고 난 뒤에도 늘 말씀드리듯이 병이 난 걸 딱 치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 절차를 막 거쳐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병원에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어떤 뭐 아프고 이러면 예를 들어 내가 목이 많이 아프다. 이랬을 때는 CT 촬영을 하든 뭘 해서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된 의사 같으면 보고 그걸 딱 차트를 다 보여주죠. 보여주고 어느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그 수술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수술해라."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병이 났을 때는 빨리 여러분들이 그걸 치료를 하고 수술할 거 수술을 해 버려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재건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좀 고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라는 건강도 이렇게 우리가 병들고 나면 치료를 받듯이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각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국 각지에서 막 이런저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빨리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질질 특히 사기꾼들은 있죠. 끊임없이 있죠. 이게 조작하고 날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사람들한테 그 위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압박을 한다든지 두려움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게 꼭 그런 어떤 업체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소유자분들 중에서도 거기 우리 집합 건물의 예를 보면 뭐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소유자분들 또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막 조작하고 날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 보시고 그 뿌리 뽑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 날조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게 우리 집합 건물은 처음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잘 되면 여러분 개개호수로 다 잘 되거든요. 어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좀 요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요약하자면 여러분들 집합 건물의 생로병사,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집합 건물에서 어떤 암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빨리 수술을 하고 또 치료하듯이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단합을 해서 빨리 뿌리 뽑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걸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하시고, 변호사분들도 제가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중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하셔야 되고, 제가 늘 강조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의뢰를 하시라고요.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되지 엉뚱하게 막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